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돈은 몇십 번, 골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돈 버시죠? 그럼 물어볼게요. 돈을 버는데 제대로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지한 분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면 돈 버는 이제 액수만 생각하지, 매달 얼마나 저축하는지, 예. 아니면 돈을 꾸준히 얼마나 모으는지, 얼마나 모으고 있는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 연봉 얼마냐 이건 물어보죠. 물론 연봉이 높으면 좋죠, 당연히. 연봉이 높으면, 왜냐면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모으기 더 좋으니까. 근데 연봉이 높다고 해서 다 돈을 잘 모으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연봉이 적다고 해서 돈을 못 모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돈 많이 버는 분들이 더 많이 모으지. 이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 대기업 다니는 사람 소수라는 거, 전문직 그 소수라는 거.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보통의 평범한 어떤 범주 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평범한 월급 받습니다. 그럼 그 평범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모을까? 얼마나 모으고 있을까요? 자, 통계지표를 한번 볼까요? 통계지표를 보면 월 평균 실질임금이 327만원입니다. 327만원. 그러니까 월 평균 임금이죠. 네. 대한민국 월 평균 실질임금 327만 3천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아마 새 전일 겁니다. 2022년 기준. 2023년은 안 나와있네. 이게 남녀로 가르게 되면 좀 차이가 커요. 남자는 410, 그러니까 남자는, 이걸 또 갈라서 얘기하자면, 남자는 412만 7천원 되고, 여자는 얼마지? 한번 볼까요? 여자는 평균 소득이 268만 3천원입니다. 얼핏 보면 많은 것 같죠, 얼핏 보면. 근데 이거 평균입니다, 평균. 여러분, 평균은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 하면, 고소득, 그리고 뭐 건물주, 사업자를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기업의 임원이나 아니면 이제 사장, 이런 사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평균이 많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위값으로 봐야 되는데, 중위값은 안 나오네. 안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얘기할게요. 2023년 우리나라 1인 가구 중간가, 그러니까 중위소득이죠. 1인 가구가 여러분 돈 많이 못 봅니다. 1인 가구 사는 분들, 혼자 사는 분들이죠. 이 중간값이 207만원이에요. 이걸 세금을 떼버리면 190만원. 요것도 세금 떼거나 280한 3만원 나와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 봐봐. 이 평균이죠, 평균. 중위값이 아니거든요. 평균은 중위값보다 좀 높습니다. 그럼 여자분들 대부분 200 언저리 돈을 번다는 거야. 제가 항상 여자들 200 언저리 번다 하면 못 믿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 중위값을 하면 이거 더 낮아질 겁니다. 한 30만원 마이너스. 시청자 질문비입니다. 아, 송민구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30만 마이너스 하고 세금 떼버리면 거의 200 언저리죠. 그러니까 많이 못 번다니까, 이게.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여자분들 저축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 좀 많을 거야. 남자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혼자 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돈이 제대로 모인 것이 맞는 것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자취하신 분들 제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요. 수도권에 자취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중에 제대로 돈을 모은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돈 모은 사람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미래 준비를 해? 아니 돈을 모으지 못하는데 어떻게 비전을 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이라는 게 확실하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전은 돈이야, 돈. 자본주의에서 비전은 돈입니다, 돈. 돈이 모이는 거예요. 돈이 모아야 내가 이 그지 같은 원룸에 탈출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정말 서울에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지,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지방보다. 훨씬 더 똑바로 살아야 돼. 근데, 대체로 보면 지방에서 서울 살다 분들이 나사가 빠져버립니다, 이게. 나사가 빠져버려. 왜냐.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없고, 누가 잔소리 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다가, 서울의 어떤 그런 인프라나 환경을 보다 보니까 좀, 거기 유행에 이제 따라하는 거지. 따라하다 보면 돈이 없어. 서울의 어떤 그런 이제 명소도 가보고 싶고, 핫플레이스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서울의 어떤 그런 패션이나 트렌드 따라하고 싶고, 배달 음식도 먹고 싶어. 24시간. 근데 그런 거 하면 돈이 없어요. 오히려 월급이 모자랄걸? 그래서 난 이게 걱정이야. 젊은 사람들이 그냥 혼자 살고 있다고, 그냥 어떻게 살고 있다고, 꾸역꾸역 살고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게 있어야 돼, 모이는 게. 근데 돈을 모으려면 아마 굉장히 척박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서울에서. 인프라를 좀 포기해야 돼. 1인 가구로 사는 분들이 돈을 모으려면 어느 정도 인프라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인프라 누리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 기본값을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인프라를 포기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게 못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유행이 민감하잖아요. 요즘 20대들은 유행이 민감하니까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한다고 하면 못 견답니다. 기본적으로 쟤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나는 왜 하면 안 돼? 서울 젊은 남자들 물가 때문에 쪼들려서 결혼 기피하죠. 관악 출산율이 증명.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관악구인데 이 관악구가 상승이 크거든요. 왜 크냐? 대한민국에서 임금 밀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젊은 지방 상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관악구입니다. 신림, 봉천. 네. 홍대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웃긴 거 뭐냐 하면 호인율과 출산율은 전국 꼴찌입니다. 근데 꼴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일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취하는 사람들,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 월세야. 전세도 별로 없을걸? 월세인데 왜 월세를 사냐? 왜 돈을 모아서 전세나 아니면 자기 집 가지 못하냐? 간단합니다. 소득이 적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그 관악구 사는 분들 평균 소득이 3천만 원 언저리입니다. 3천만 원 언저리.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면 3천만 원보다도 못 버는 분들도 좀 많다는 거겠죠, 여러분? 위에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 이제 관악구로 오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많이 받아봤자 3천만 원 그 언저리 왔다 갔다 거리는 돈을 받겠죠. 그거보다 덜 받을 수 있고. 그럼 그 돈 받아가지고 월세 내고 배달 음식 먹고 하면 사실상 저축을 못 한다는 거죠. 저축을 못 하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립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서울에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자취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라는 게 성장이 돼야 돼. 성장이 힘들어도 성장이 돼야 돼. 성장하는 맛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처음엔 돈이 없어가지고 단칸방이 굉장히 뭔가
환경도 안 좋은 곳에 살고 있지만 두고 봐라. 내가 돈 좀 모이면 여기보단 좀 더 좋은 데 간다. 그런 희망을 안고 사는 거 아니야? 지방에 올라가신 분들. 근데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데 돈이 모인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 좁디 좁은 공간을 탈출할 수 없다고 하면 계속 이게 쭉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닌가? 아니 생각해봐. 또 지방에 올라오신 분들이 서울로 간다 치더라도 서울에 다 갑니까? 서울에 여기저기 다 가? 만날 사람도 없는데 다 가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데 살아도 연고지에 살아도 사실 여러분 동네 잘 안 돌아다니잖아. 서울이라고 뭐 별반 다를 게 있을까?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나이 먹게 되면 그런 뭐 인프라 같은 것도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필요하진 않아. 왜냐하면 없이도 사라지거든. 없이도 어떻게 사라지거든요. 오히려 주거 환경이 중요해. 제가 저 늘상 얘기하는 건데 주거 환경. 그러니까 집 공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밖에서 있는 시간도 있지만 집에 있는 시간도 많거든.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넓은 집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 집이 있어야 돼. 남자나 여자나.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집이라는 게 너무 좁아지면 나이 먹고 그래 살잖아. 사람이 우울해져. 이게 집이 아니라 약간 감옥 같거든요. 특히나 뭐 햇빛도 안 들고 방음도 잘 안 되고 뭐 가구 몇 개 놔두면 이제 발디딜 공간도 없고 그런 살면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게을러져요. 예. 활동적이지 못하니까. 활동방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왜냐하면 뭐 돈이 모이지 않으면 계속 그런 걸 살아야 되잖아. 내가 어디 가지 못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또 그런 집도 수요가 많아가지고 월세가 올라간다는 거죠. 뭐 서울에 보면 정말 집같이 않은 집도 많잖아. 저기 어떻게 집이야 진짜. 야 저런 것도 돈 벌어먹으려고 개조해가지고 집을 만들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많잖아요. 왜 많냐. 그런 데도 살겠다고 오는 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에도 이제 열심히 사는 분도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는 게 어렵고 이제 힘들더라도 비전을 가지고 나와야 돼. 비전을.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망. 근데 희망이라는 건 그냥 마음으로 꿈꾸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뭔가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나이 먹어서 꿈만 꾼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예요. 왜냐?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적어지잖아요. 나이 먹어서 꿈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어야 돼. 내가 노력하면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꿈이라는 거는 돈이 모이는 거예요. 돈이 모여서 지금 공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자취하는 분들, 윗지방을 상경하시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가지고 물론 서울의 인프라가 많이 좋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다 빠져들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방 사람들 뭐 부모님한테 지원 받아봐야 전세 못 갑니다. 뻔하죠. 그냥 이제 보증금만 받아가지고 그러면 원룸 갈 거 아니에요. 원룸. 원룸 가보면 놀래거든요. 지방에 온 사람들이 서울 가면 와 이게 방이라고? 야 이런 데 산다고? 와 이런 것도 월세 50만원씩 받는다고? 놀랜다니까. 와 내가 사는 저기 50만원이면 투룸이나 뭐 빌라로 갈 수 있는데 와 여기는 그냥 쪽방이네. 근데 살아야 되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돈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야 이런 공간을 막 5년 10년 산다고 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면 제대로 모으세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제대로 모은 사람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져야 됩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돈을 못 모은단 말이에요. 돈을 못 모으면 꿈을 꿀 수 없어. 자,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돈을 못 모으면 결혼도 못하고 사랑도 못해요. 이제는. 네. 사랑도 못해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돈을 버는데 모이지 않잖아요. 그거 데려갈 남자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 모으세요.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